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요, 법무부 장관 규제 안 했으면 젊은이들이 망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발언을 하셨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법무부 장관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 입장을 막 발표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죠. 완전히 그래갖고 지금 지지율이 막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20대, 30대 그 젊은 층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세가 급락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나 야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이런 소리까지 많이 듣게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셔갖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서로 부처 간에 협조가 되지 않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좀 협조를 협의가 끝난 정책만 이야기하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 반향이 컸었죠. 근데 반향이 컸었는데, 암호화폐 지금 현재 거품이 완전히 확 2017년 12월 이후에 완전히 꺼지면서 일부에서는 박 장관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라는 의견도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꼭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정부의 의견 조율이 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거를 사실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매체들에서는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작년에 2018년 올해 인물로도 소개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위원장도 지금 그 ICO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내가 잘했다. 내가 그때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없애야 되겠다. 그 암호화폐 완전히 그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 내가 잘해서 내가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젊은이들이 다 망했을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그 싱가포르에서 법을 어긴 STO를 일시 중단 조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금융통화청이 증권산물법을 위반한 STO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일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STO를 하게 될 경우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그 금융통화청에 등록을 하면 STO를 하는 게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나 아니면 사모로 이렇게 모으는 거나 기관 투자자들을 한테만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이 투자 설명서 제출하는 거나 등록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기관 투자가는 원래 기관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할 능력이 있는 거고, 사모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20명한테만 이렇게 투자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모를 하거나 기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하거나 할 때라도 중요한 게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 광고 금지는 전부 공통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TO에서는 그 광고를 하는 바람에 위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광고에 대한 것은 제한의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금융통화청이 바로 중단을 시켰다고 해요. 이거 현재 STO 절차 밟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이 싱가포르 금융청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투자 설명서 제출은 투자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앞으로도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우리 아시아,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허브잖아요. 금융 허브인데 역시 금융 허브답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건 소홀하지 않고 바로 조치하는 그런 국가라는 걸 보여준 사례여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 블록체인은 낙천적, 이런 제목의 뉴스가 들어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죠. 여기 참석자들의 성향을 좀 분석한 건데요. 이분들은 비트코인이나 크립토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선호한다는 걸 이제 보여줬다래요. 어떤 경우냐 하면, 페이팔 CEO 데니 슐만이라는 분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보상 시스템이다.
암호화폐가 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시스템 하는 거에 보상 시스템 뿐이다. 뭐 이 얘기는 처음 암호화폐 얘기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고문인 스티니스란 분은 기준 금에서는 시스템에서는 이건 암호화폐는 실패한 거다라는 표현도 쓰시고요. 이분 또 지난번에 이분 하신 말씀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느리고 가치 저장고가 없다. 거래할 매개체가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그 디지털 벤처의 슈마워라는 CEO는 비트코인이 제로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가 있으나 통화에 적용해서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만든 서클이라는 회사 있죠. 그 CEO 알레어라는 사람은 암호화폐는 미래의 펀더멘탈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바란다면 분산화된 인프라가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이런 뉴스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항상 했다가 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콘센시스라는 전체 10% 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사인 콘센시스가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전체 인력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10%를 해고했는데 뭐 보조 인력 중심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무직 이런 걸로 했다는데요. 사실 보조 인력도 중요한데 그렇게 했다는 게 그렇고요. 구조조정이 암호화폐 가격 폭락하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뭐 그렐렛 전문한 분이 시장이 성숙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건 거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초 인력 감축할 때는 재정난 극복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콘센시스 이더리움 개발사도 인력을 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있다. 자, 이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